안녕하세요. 카자김의 나이프 스토리지입니다. 이번에는요, 제가 모아두었던 그 미국의 아거스 카메라의 그 컬렉션들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아거스는 대표적인 미국의 어떤 국민 카메라 브랜드의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회사의 시작은 1800년대 후반부터라고 들었어요. 그때는 이제 카메라 관련해서 어떤 부품이라든지 액세서리를 파는 가게에서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쭉 있다가 1900년대 초반에 이제 카메라들을 이것저것 만들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1930년대 아마 초반쯤에 독일의 라이카에서 그 바르낙이라는 엔지니어가 이제 레인지 파인더 카메라를 개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게 이제 유럽에서 상당히 뭐 유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게 이제 미국에서도 상당히 이제 사람들한테 호응을 받았죠. 레인지 파인더 카메라가. 근데 유럽에 있던 그 라이카에서의 카메라는 상당히 고가, 카메라라는 것 자체가 당시 1930년대 같으면 상당히 고가의 물건이었고,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또 유럽에서 수입해서 들어와야 되는 그런 물건이었기 때문에 이제 더더욱 비쌀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제 유럽 특유의 어떤 장인들이 수공으로 만드는 방식의 카메라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수량도 한정적이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아거스가 1939년도쯤에 이제 어떤 미국식의 어떤 대량 생산 시스템을 도입해서 미국 최초의 어떤 레인지 파인더 카메라를 대중화시킨 게 바로 이 모델입니다. 이게 아거스 C3라는 모델이죠. 앞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현재도 이 카메라를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고요. 나름 예쁘게 찍히는 카메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리포터라든지 각종 그 미국 영화에서 보면 약간 빈티지한 옛날 배경에서는 주로 이 카메라가 등장을 하죠. 그 정도로 그 시대에서는 미국 내에서는 이제 어떤 국민 카메라, 뭐 대략 한 뭐 몇백만 대 수준으로 판매가 되었다고 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카메라 가격이 엄청 쌌던 건 아니고요. 대략 보통 셀러리맨의 한 달 월급 정도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뭐 꽤 그래도 비싼 물건이었죠. 그래도 이제 유럽에서 수입해서 들어오는 라이카라든지 이런 거에 비하면 한 3분의 1 가격 정도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유럽에서도 그 라이카가 M3라는 모델을 개발을 하잖아요. 그래서 좀 더 세련되고 가벼워지면서 얇아지는 모델이 나오니까 이 아거스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1949년인가요? 40년대 말쯤에 이런 모델을 내놓습니다. 이게 이제 C4라는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C3의 아들 모델이라고 해서 이제 뭐 산 오브 브릭이라고도 불리는 C4라는 모델입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서로 좀 닮았죠. 조금 더 현대 카메라의 모습에 좀 가까워진, 전체적으로 바디는 풀메탈 바디고요. 상당히 튼튼하고 셔터 스피드, 거리계, 그리고 이 와인딩 레버라고 하기는 그렇고 다이얼, 리와인딩 다이얼, 그다음에 필름 카운터가 있는 형태의 카메라입니다. 그리고 이 C4부터는 상당히 튼튼한 카메라예요. 그래서 당시 미군용으로도 납품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들리는 그런 카메라고요. 미군용으로는 블랙 아노다이즈드 코팅이 된 카메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거의 유니콘 같은 느낌이에요. 거의 전설적으로 있었다는 이야기만 듣고 누가 봤다더라라는 이야기만 있는, 실물은 실제로 거의 구경하기 힘든. 그래서 이 아거스 카메라를 모으는 사람들한테는 유니콘 같은 카메라죠. 완전 블랙 바디에 이 렌즈부터 해서 전체가 블랙으로 된 모델이 있거든요. 다이얼도 전부 다. 그래서 그게 혹시나 주위에 보이시면 꼭 보관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C4 다음으로 나온 모델이 여기 보이는 C44라는 모델입니다. 비슷하죠? 비슷한데 이 렌즈 마운트 부분만 이제 C4까지만 해도 그냥 이렇게 일체형으로 붙어 있는 렌즈였다면 C44로 가면서부터는 이제 착탈식으로 된 렌즈가 나오죠. 그래서 얘가 좀 까다로운데 이렇게 빠집니다, 렌즈가. 이게 렌즈가 세 가지 종류의 렌즈가 나왔는데요. 렌즈는 이제 주로 독일에서 생산이 됐고 바디는 미국에서 생산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렌즈가 얘 같은 경우 기본 50mm 2.8 렌즈고요. 이 다음에 요거보다 작은 35mm인가요? 하는 광각 렌즈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100mm짜리 망원을 쓸 수 있는 렌즈 해서 세 가지 종류의 렌즈가 나와서 이제 렌즈를 갈아 끼울 수 있게끔, 당시로서는 좀 획기적인 그런 어떤 기술이었죠. 근데 딱 보시면 마운트도 상당히 미국스럽죠. 엄청나게 크고 두껍게 되어 있는 카메라고요. 와인드 해서 누르는 그런 형태의 카메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여드릴 게 바로 이 모델입니다. 이게 1960년대 말, 그러니까 아거스가 1950년대에서 생산이 돼서 60년대 말까지 C4가 생산이 됐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마지막 버전인 C44R이라는 모델이고요. 전체적으로는 C44랑 비슷하게 앞전의 모델이랑 비슷한데, 이제 이런 다이얼 스피드 측정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여기 와인드 부분이 이제 현대적인 카메라에 가까워졌죠. 얘도 이런 식으로 리와인드 되게끔 되어 있고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마지막가 보통 1969년까지 아거스가 미국에서 생산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대부분 이제 일본이라든지 이런 외국에다 외주를 주는 형태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미국 자체 생산의 마지막 모델이고 한 6,000대 정도만 생산이 되었다고 해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다이얼을, 그러니까 필름을 이걸로 감을 수 있게끔, 그리고 스트로크 방식은 더블 스트로크예요. 두 번 제껴서 감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지금 안에 필름이 들어있어서 보는 것처럼 한 번, 두 번 하면 감은 거죠. 그래서 누르면 필름 사진이 찍히는 카메라입니다. 찍어볼까요? 이렇게
보신 것처럼 이제 똑같은 2.8에 50mm 렌즈고요. 거리는 초점은 얘를 돌려서 맞출 수 있게끔 기본적인 그런 레인지 파인더 형태의 카메라입니다. 이 다음부터는 이제 미국 자체 내에 생산은 없어지고요. 대부분 이제 외주를 줘서 해외 업체에다가 생산을 하게 되는데, 그게 저번에 나왔던 일본의 코시나랑 제휴를 해서 만든 아거스 코시나 35 반자동 카메라죠. 초점만 맞춰주면 셔터 스피드는 이제 알아서 찍어주는 형태의 카메라입니다. 여튼 이제 레인지 파인더 형태의 특징은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조금 더 간편하게 찍을 수 있게끔 바뀐 형태의 카메라고요. 이제 이때부터는 거의 카메라가 일반화되는 그런 시기죠. 70년대 뭐 80년대 넘어가면서, 그러면서 카메라가 대중화되던 시기라 거의 비슷비슷한 형태의 카메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당시에. 그리고 이거 이제 80년대 90년대 접어들면서 나온 똑딱이 카메라. 얘는 아거스 스포츠샷 35라는 모델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일반적인 그런 이제 요즘 많이 보이는 똑딱이 카메라죠. 후레쉬 달려 있고, 열면 개방되고, 이제 누르고 필름만 감아주면 되는 그런 형태의 카메라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제가 모아놓은 아거스 카메라의 콜렉션을 쭉 한번 가지고 와 봤고요. 이렇게 또 뭐 나름 역사가 있는 카메라의 콜렉션을 모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야외 나갈 때 제가 주로 이 카메라 잘 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진 찍어도 상당히 잘 나오는 그런 카메라입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또 다음번에 재밌는 것들 있으면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가자김의 나이프 스토리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